막상 시험을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의 학생들의 성적이 결과 상상을 한 학생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적을 잘 받는 상상을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날씬해진 모습을 상상하면 살이 빠질까요?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럴듯하기도 하고 뭔가 미심쩍기도 하고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과학적 답변은 좀 의외인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생한 상상에 숨겨진 복잡하고도 흥미로우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을 파헤쳐 봅니다. 상상은 마음속으로 어떤 경험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생생한 상상을 하는 것은 그것을 직접 겪어보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실험에서는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는 동작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30분씩 연습을 시켰는데요. 한 집단은 대조군으로서 연습 시간에 나오기만 하고 실제 연습은 안 했고요. 다른 집단은 직접 손을 움직여 연습을 해보게 했습니다. 마지막 집단은 마음속으로만 연습을 해보게 했는데요. 이때 근육에 전극을 붙여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바로 제지를 해서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연습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수행해야 할 행동을 상상하는 것을 수행상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정해진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동작을 정확히 수행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연습을 안 한 대조군도 한번 해본 것이라 처음 해볼 때보다는 46%더 많이 성공했습니다. 손을 움직여 실제로 연습해 본 사람들은 121%나 성공률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연습한 사람들도 성공률 86%가 증가해서 실제로 연습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작을 할 때 뇌 활동을 측정해 보아도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뇌 활동에 변화가 없었지만 실제로 연습을 한 사람들은 뇌 활동에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마음속으로만 연습을 한 사람들도 뇌 활동에 비슷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상상으로만 연습을 하는 것도 실제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수행 상상이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상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확인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시각화해서 상상해 보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행동의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결과 상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 상상을 시험 볼 때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5분씩 시켰는데요. 막상 시험을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의 학생들의 성적이 결과 상상을 한 학생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실제 공부 시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조군 학생들이 평균 14.5시간 시험 공부를 한 반면에 결과 상상을 한 학생들은 11.6시간으로 더 적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상상은 어떨 때는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때는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일단 흔히 혼동하시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표인데요. 상상을 하는 것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좀 다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철수는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겠어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철수가 돈을 모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80에서 90만 원 정도 모으면 1년 후에는 1,0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작은 목표들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계획의 경우에 반년 후에는 500만 원을 모으는 목표가 있죠. 반년이 된 시점에 철수가 498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철수가 갑자기 치킨이 땡깁니다. 치킨의 가격은 2만 원. 철수는 치킨을 시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치킨을 시키지 말고 2만 원을 모아서 500만 원을 채워야겠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목표가 구체적이면 한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철수가 그냥 돈을 많이 모으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치킨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목표가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목표를 가능한 높게 잡는 것도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철수가 목표하는 금액이 900만 원인 것보다는 1000만 원인 것이 돈을 더 많이 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으로 세우는 것이 보통 더 좋습니다. 상상과 혼동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는 경험의 바탕을 둔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철수는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까 반년 동안 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러면 연말에는 1000만 원쯤 모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보통은 기대가 높아지면 실제 결과도 좋아집니다. 많은 경우 목표나 기대에 대한 연구를 상상에 대한 연구로 오해해서 상상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상은 목표나 기대와 겹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도 상상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그걸 진지하게 목표로 하시거나 기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의 결과를 상상해 보게 한 실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에는 경험의 바탕을 둔 기대라기보다는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상상의 구체성은 목표의 구체성과 다릅니다. 목표가 구체적이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분명해지지만 시험을 잘 본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다고 해봤자 뭘 해야 할지는 전혀 분명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시험의 결과를 상상해 보라고 하면 그때의 즐거운 감정과 관련된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상을 아주 잘하는데요. 비슷한 내용이라도 실제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보다 상상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이 더 많이 변화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과 동기는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음식을 먹으려는 강한 동기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기분이 좋으면 동기가 부여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했는데 기분이 좋으면 더 공부할 동기가 부여되겠죠. 근데 앞에서 결과 상상 실험은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혼자 시험 잘 볼 것 같은 상상을 하고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할 동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상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상이 주는 만족감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꿈만 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그냥 꿈꾸는 것 자체로 너무 큰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하면 동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족할 만큼 많이 먹으면 더 먹을 동기가 없어지죠. 실제로 배가 부른 상상을 하면 음식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마찬가지인데요. 결과 상상은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동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는 또 다른 집단이 있었는데요. 이 집단에게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상해보게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 텔레비전을 끄는 모습,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에게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거절하는 모습, 이런 것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한다고 해서 과정 상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정 상상을 한 학생들은 공부 시간도 늘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과정 상상을 해보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결과를 상상할 때와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시험 준비는 여러 가지 유혹을 견뎌야 하는 힘든 과정인데요. 그것을 상상 속에서 미리 겪어봄으로써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킨 MCII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결과를 상상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목표를 방해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빼고 싶으면 날씬하고 건강해진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이와 대조되는 건강에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샐러드를 먹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살이 100% 쭉쭉 빠지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연구에서 다양한 행동 변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100%가 아니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을 4단계로 한다고 해서 그런 변수가 다 통제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도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들에 대해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